자, 여러분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1교시 때 했던 내용을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갈등 해결 유형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회피형, 경쟁형, 수용형, 타협형, 그죠? 타협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뢰, 그다음에, 그죠? 수용형은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용형에선. 이 방법을 잘 쓰면 좋아요. 이 수용형을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뭔가 같이 상대방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져준다고 나를 무조건 이긴다? 아니면 나를 배려 계속 여러분들을 좀 배려해서 상대방 배려해서 상대방도 여러분들 배려를 해요. 아, 진짜 바로 이 정말 이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여기서 바로 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아주 좋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경쟁력에서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쪽 윈 쪽이라고 해요. 윈. 여러분들이 윈이라고 했을 때 일단 첫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에서 일단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이겼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 윈윈으로 진 사람 걸 다 제로섬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죠? 이렇게 나눠진 거에서 이만큼은 내 거, 넌 요만큼. 근데 이거를 이 윈윈이라는 것은요, 같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증폭시키고 같이 건설적으로 해서 이만큼 상대방의 이만큼도 생기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도 이만큼이 더 가져가고 상대방은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리는 거야. 윈윈이야. 결국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서 더 이게 이제 대부분 뭔 얘기냐면 어, 이 기술 시장에서 이런 게 많이 발달해요. 이렇게 핸드폰 기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예를 들면 통신 기술과 그다음에 기지국 이런 기술, 다시 말하면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 시장이 점점 늘어나죠. 예전엔 요만했지만 점점 이 시장이 커져요. 이 기술의 발달에 때문에 커지는 건데 기술의 발달로 커지지만 결국 이 안에서 경쟁들이 일어나요. 경쟁.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들 있죠. 핸드폰 브랜드들이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이 시장을 점점 이만큼씩만 먹어요. 그죠? 자, 점유율을 높여요. 근데 시장은 계속 커져. 근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같이 노력해서 이 시장을 커지게 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이 안에서 예전에는 한 업체가 이만큼 먹었어. 독식을 했다고 쳤는데 지금 이만큼 시장이 커지게 했으니까 난 이만큼 먹어도 내년도 엄청 많이 매출이 늘어난 거죠. 그러나 다른 업체도 이만큼씩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 윈윈으로 가는 통합형, 협력형 이게 아주 숭고한 방법인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참 좋아요. 이 부분도 참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회피형적인 부분도 굳이 이 윈윈으로 가면 이런 거지. 나도 지고 너도 지는 거지만 둘 다 무관심한 거야.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같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너무 이거 같이 피차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너도 관심 없고 나도 관심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건설적으로 그 다음에 빌딩적 관점으로 윈윈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회피형에서 또 이 윈윈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기브앤테이크도 마찬가지. 이 기브앤테이크에서도 이 윈윈으로 오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브앤테이크로 나는 그래 내가 한번 하나 줘보자. 내가 하나를 줬어요. 상대방은 근데 요만한 길이의 하나를 받고 똑같은 걸 줄 수도 있고 하나를 받았으니까 미안해 난 두 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 난 세 개 줘야지 세 개 줘야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세 개를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난 하나 줬는데 두 개를 또 줘요 이렇게 이러다가 보면 여러분들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점점 더 같이 성장을 해 그러다 보면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 둘이 이렇게 주고받을 게 아니고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같이 우리가 만나서 이 시장을 확장시키면서 너도 지금보다 10배 더 먹고 나도 지금보다 10배 더 벌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자, 그럼 통합형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된 거를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흔히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협력을 하는 협력을 하는 거 협력형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장단점, 내가 필요한 거,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에 대한 유에 대한 너에 대한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관심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알아서 뭘 알아야 되냐? 상대방의 양적과 강점과 약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나의 약점을 상대방의 강점으로 보완을 한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분야에서. 그죠? 그러다 보면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야. 윈윈을 하는 거예요. 이 협력형, 이 윈윈을 가지 않고 이게 이제 회피, 경쟁, 수용, 타협 이런 쪽으로 가면 자기의 단점적인 부분에서는요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장점적인 부분에서도 베네핏이 있겠지. 그러나 장점적인 베네핏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내가 손해본 게 요만큼이면 요 차이만큼 요만큼이 내가 번 거예요. 베네핏이에요. 그러나 나의 단점 때문에 이만큼 손해봤고 나의 장점 때문에 요만큼 이익을 얻었어. 그럼 이만큼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이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능력과 여러 가지 스킬로 보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아닌 이것만 온전히 다 베네핏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플러스로.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그죠? 자, 그럼 계속 보죠. 통합형이라는 이 방법은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윈윈 해결 방법인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잘 봐봐요. 결국은 이 윈윈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되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의 장단점, 나의 장단점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은 뭐다? 정보의 교환이다. 정보의 교환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고 정보의 교환으로 내 거에 모자란 걸 채우고 늘리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신뢰감과 공개적인 대화를 필요로 해요. 이 방법에서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갈등의 해결 유형이 5가지 봤지만 여기서 베스트 여러분 당연히 알겠죠.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가치관 박으셔야 될 게 이거예요. 윈윈 이걸로 가야 돼요. 윈윈 알았죠? 이 윈윈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 소양 여러분들의 기본적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이 부분이 참 여러분들한테 큰 힘을 줄 거예요. 큰 힘을 줄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강력한 부분이 이 윈윈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등이 시작이 만약에 안 됐다 했을 때 윈윈을 통해서 갈등이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갈등의 시작으로 윈윈을 도출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온 뒤에 땅이 굳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신뢰가 쌓이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갈등이
뭐 특히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다가도 갈등이 약이 됐다 치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중에 윈윈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면 정말 건설적으로 튼튼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갈등의 유형, 해결 방법을 유형, 갈등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다시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면은 이것도 참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자, 갈등을 해결을 하려면,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세요.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여러분들 정말, 아, 사회생활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이렇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 이게 좀 너무나 좋네. 이렇게 만족할 만큼 좋은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세요. 역지사지라고 우리 얘기하죠. 이해하세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 결국 이거는 정보를 얘기해요. 정보 습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핀다.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방법. 그럼 갈등이 해결이 돼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급하지? 왜 화가 나 있지? 왜 슬프지? 왜 즐겁지? 이런 부분을 잘 보면 결국엔 원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는 시작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머리 아프고 답없고 어렵다, 두렵다 이런 거 어떡합니까? 피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피하지 말고 맞서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그 5가지 유형 중에서 어, 회피형 있죠. 그 다음에 수용형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유형인데 어려운 문제를 피하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그 방법을 계속 써요. 이거 봐라, 내가 겁주니까 피하네, 내가 힘으로 제압하니까 먹히네, 내가 돈으로 하니까 그렇네, 나의 뭐 뭘로, 나의 인맥으로 여러분들 계속 우습게 봅니다. 얕잡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계속 야기시켜요. 계속 진행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피하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맞설 때까지 맞서. 여러분들의 그 건설적인 그 다음에 브라이트한 이 마인드로 봤을 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계속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꼭 이겨서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윈윈으로 끌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게 참 중요해요. 밝히고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우리가 항상 갈등을 시작할 때 보면 의견의 불일치적인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항상 시작이 돼. 내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이것도 참 2가지 관점이에요. 명확하게 밝혔다고 쳐봐요. 사회생활 할 때 사회 비기너 처음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 만약에 나의 의견을 선배님들한테 따박따박 내 생각은요 이래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선배적 입장에서 그 후배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당돌해 보이겠죠. 얘 참 아주 거슬리는 거지. 그 관점이 있는 반면 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거 참 여러분들 저도 이제 뭐 그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을 하고 할 때 뭔가 성희롱을 만약에 시도하려고 할 때 나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돼요. 기분 나쁘다, 싫다. 그랬을 때 상대방은 그거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명확하게 밝히 이 부분이 약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가해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 나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 너가 하는 행실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공과 사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초년자주 관점으로 따박따박 하는 건 좀 유화해서 해야 되겠죠. 그 조직의 문화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스타일과 분위기에 맞게, 맞도록. 그 다음에 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화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방법의 패턴을 계속 강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갈등이 시작은 불일치로 갈 수 있으나 딱 정상 건설적인 과도로 딱 세팅이 돼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항상 여러분들 습관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만약에 대화를 하고 뭔가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네, 여러분들 참 오프라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전달할 게 더 많은데, 자, 여러분들 상대방 눈을 볼 때 내 눈으로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잖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 상대방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면서 내 얘기가 진실이고 너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걸 전달을 하지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게 너무 과하면 뭐야 나를 기로 누르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강압적인 느낌이야? 이렇게 세?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상대방의 눈과 눈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미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 미간을 찌푸린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고리파 있는 그 부분. 여러분 말할 때 상대방의 거기를 보면서 말해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말하면서 편하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야 자체가 자기랑 딱 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살짝 덜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이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정말 나의 진심과 그 다음에 이 갈등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과 여러분들의 순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확률들, 케이스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상대방, 내가 진실되거나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상대방을 안 쳐다보고 바닥을 쳐다본다든가 먼 산을 쳐다본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이 긍정적인 쪽 말고 부정적인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뭐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람 취급 유령 취급하네? 인격적으로 생각 안 하나? 이런 것들에 막 증폭을 막 가져와요. 이 하나를 보나 안 보나에 따라서인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1번부터 뭐 앞으로 거의 나머지 이 9가지라고 했을 때 이것들의 중에서 이 시작 단추입니다. 시작 단추. 경청한다. 정말 여러분들 사람 말을 잘 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경청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 전 세계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급해요. 변하는 속도가 빨라요. IT 사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시대적 변화도 빠르고 세대의 체인지도 빠르고 계속 변해요. 그러면 이 상대방에 대한 뭔가 배려와 이런 게 그 다음에 없고 엄청 빨리 변해 속도가 엄청나요. 근데 이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내가 맞을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뭔가를 들어야 돼. 결국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꼴을 생각하세요. 경청? 뭘 얻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경청하면 여러분들 생기는 게 뭐다? 정보. 경청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이 정보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경청을 하면 무조건 정보를 얻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되면 상대방의 물론 상대방이 일부러 거짓 정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뭔가 뭐 무슨 탈을 쓰고 한다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거짓 정보를 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그리고 다른 쪽으로 몰고 갈 수는 있어요. 몰고 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정보 습득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윈윈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강점을 알 수 있고 약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시나리오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건설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리드해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 잊지 마세요. 경청을 해야 된다. 상대방의 말을. 자, 그런데 경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뭐가 어렵냐, 여러분들? 경청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데, 여러분들 상대방을 말을 하게 해야 돼요. 말을.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들 언제 봤다고 여러분한테 나의 속 얘기를 합니까? 안 하겠죠. 이 속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신뢰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고 진심으로 상대방하고 만남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에게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상대방을 존중 이것을 다 하다가 보면 그 많은 거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상대방은 이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알려주고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열이 받았어, 힘들어, 뭔가 짜증이 나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를 적극 경청해야 돼요. 왜? 거기에 이유가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화나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정보를 캐치해야 그 힘듦과 고달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지. 그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협하려고 애를 쓰세요. 타협이라는 게 윈윈을 하던 기브 앤 테이크를 하던 상대방의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손해를 보던 덜 이익을 보던 아니면 뭐 같이 우리가 조율을 하던 이 타협을 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윈윈 그 전에 뭐 기브 앤 테이크적 관점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지. 이런 거 있죠. 경쟁으로 해결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힘으로 탑다운을 위에서 밑으로 눌러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끝까지 우리 복수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그래 내가 이번엔 졌는데 다음에는 너 이거에 10배를 갚아줄게 이런 얘기들 많이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갈등이 해결된 게 없습니다. 더 큰 갈등을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해결을 하지만 결국 누군가를 눌러서 해결하면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 부분.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요 무조건 논쟁하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는 척 하고 싶죠. 아는 척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죠. 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말로 해요. 표현해요. 상대방의 잘못된 거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그래요. 그 유혹이 계속이에요. 왜? 난 아니까. 과시. 나 있다, 안다. 너보다 더한다. 이걸 사람들은 대부분 과시적 관점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프죠. 갈등이 시작이 돼요. 나 무시했어. 쟤는 나보다 잘난 척을 해. 쟤는 똑똑하지만 잘난 척을 해. 이 과시적 갈등적 관점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논쟁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참아야 돼요. 그리고 도와야 돼요. 논쟁하지 말고 조절하면서 참 저의 생각은 이렇고 아쉽지만 여기까지밖에 제가 배려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존중하는 자세. 상대방을요. 여러분들이 갈등 때문에 힘든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어렵겠죠. 당연하지. 아니 내 거 뺏어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해요? 어떻게 존경해요? 근데 갈등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갈등이 만들어질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방 여러분들을 신뢰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언쟁, 논쟁 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타협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솔루션을. 그리고 경청을 해요. 눈을 마주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해요. 이 아름다운 9가지의 이 수순이 계속 선순환으로 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갈등이 없는 세상, 갈등이 없는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손쉽게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고, 전 정말 그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전달을 하면서지만 저도 엄청 많이 변합니다. 저도 엄청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저도 사회를 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여러분들 오프라인 여러분들 참 뵙고 참 좋은 관계를 맺게 다 쉬우기 어렵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1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13주차 때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자, 몸 건강히 한 주 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